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업스트리밍, 우주로 보내는 게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제부터 다운스트리밍, 시장 규모로 치면 다운스트리밍이 더 크거든요. 첫 번째 인공위성 사업이고, 인공위성을 사업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궤도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또 아는 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궤도를 알아야지 이 인공위성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저궤도가 있어요. 두 번째 중궤도가 있고, 정지 궤도가 있고, 또 타원 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궤도에 지금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저궤도를 보내는 이유가 우리가 보고 있는 통신 위성들, 그 다음에 우주정거장이 다 저궤도는 저궤도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범위가 좁거든요. 우주정거장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무중력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정거장처럼 중간에 뭐 이렇게 들려는 공간,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궤도에 있습니다. 우주정거장. 그리고 압도적으로 저궤도에 인공위성이 많습니다. 근데 저궤도의 첫 번째 그 사업이 우주정거장이고,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텐공이라고 우주정거장을 쐈어요. 이거 그다음에 우리 미국이랑 이거는 전 세계 합심을 합쳐서 만든 이제 우주정거장인데, 이게 축구 경기장만 해요. 엄청 큰 건데 만든 지 오래되다 보니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 비용만 한 몇 조씩 들어간대 이렇게. 그래서 30년까지 쓰고 2030년까지 하고 이제 스페이스X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짱짱하게 쓰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하냐? 이제 지금 특히 제약사들, 여기가 중력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퓨어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제약이나 그런 테스트를 하기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령이라는 약 제약회사도 우주정거장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제약회사 자기 신약 개발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제약업체들이 우주정거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 우주농업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이게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는 이유가 지금 기후변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수한 공간에서 이제 키울 수 있는 우주농업,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달을 가든 화성에 가든 거기서도 먹을 수 있는 우주농업, 이런 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도 아주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주정거장이 30년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 외에 이제 뭐 건설 계획이 있긴 한데, 이게 가시적으로 너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당분간 이제 우주정거장 쏘기 전까지는 2030년 이후로는 우주정거장은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이 유일하게, 거기서 또 여기 없는데 반도체 개발도 해요. 지금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 개발을 엄청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도체 새로운 신기술을. 그래서 지금 격차가 나오는 반도체 기술도 우주에서 실험을 통해서 지금 극복하려고 지금 중국이 우주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궤도 사업은 통신위성입니다. 통신위성이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스타링크죠. 스타링크는 이미 작년에 손익분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투자 대비 돈을 벌었다고 하고, 곧 테슬라보다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 보니까요. 하고 있고, 실제로 위성통신 시장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시장이다. 크게 될 거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면 대부분 그거예요. 이게 뭐냐, 6G. 이게 안 적어놨네. 또 6G가 아시겠지만, 높아질수록 직선성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G처럼, 전국 커버리지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보조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G라고 오면 6G 시장 가기 위해서는 이제 위성통신을 붙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항법 장치를 붙여가지고 자율주행, UAM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6G가 필수로 붙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위성통신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위성통신 기업이 대표적인 시테레가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최대 주주고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AP위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진짜 지난달에 컨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운스트리밍 전문 회사거든요.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이제 시테레가이가 유명하고 AP위성이 유명한데 AP위성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우주 산업의 기업 구조도 지금 계속 이제 협반과 좀 구조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궤도고, 고궤도나 정지궤도
에서 사업은 대표적인 관측 위성이었어요. 관측 위성은 물론 저궤도에서 관측하긴 해요. 나중에 여기서 어깨로 군집 위성으로 하긴 하는데 대표적인 관측 위성이고 그게 지금까지는 이제 광학 레이저라 해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가 보는 카메라를 쓰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레이저를 쓰거든요. 레이저를 쓰면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 기존의 광학 위성을 쓰면 구름이 있거나 밤에는 찍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는 레이더를 쓰기 때문에 구름이 껴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밤에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온도도 측정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기후 변화나 아니면 인구 변화, 밤의 심야의 뭐 그런 이동까지 다 할 수 있는 사 위성이 요즘에는 경쟁력이 있다. 그 하나의 시스템에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지궤도, 대표적인 이제 정지궤도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 바뀐다는 말이기 때문에 정지궤도에서 하는 서비스가 항법 위성이에요.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우리는 GPS라고 하는데 GPS는 항법 위성의 대표적인 4개 중에 하나예요. 4개 중에 하나 미국 그 항법 위성을 쓰고 우리가 이제 무료로 쓰고 있는 게 GPS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중국도 자기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가지고 있고 유럽연합도 자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료로 쓰는 대신에 GPS의 정보를 다 주고 있겠죠. 우리 그런 모든 정보들을. 일본도 이거는 이제 RNS라고 그 제한된 지역만 이제 제한된 적용하는 항법 시스템인데 일본과 인도가 가지고 있어요. 일본도 예를 들면 기본적인 건 다 GPS 쓰고 군사 목적이나 특수 목적 또는 GPS를 좀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해요. 이렇게 막 말은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언제 2035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막 시작이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항법 위성에서 중요한 여기서 나오는 서비스들이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이제 위성 기반의 자율주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UAM은 위성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UAM이 뭐냐면 시장이 거의 우주 산업에 맞먹을 정도 엄청 커져요. UAM이 시장 규모를 보면 아까 전기자동차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질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우주 산업 전망해도 기억하고 하지만 아까 우주랑 거의 비슷해. 우주 다 합친 거가 1000조인데 1조인데 이거 알려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커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법이 멀티로더랑 리프트 앤 크루즈랑 틸트로더 3가지 방법이 있다. 장단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하나는 이거는 이제 수직 착륙과 이제 이륙과 착륙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이런 기술이 있다. 다음에 이제 말 안 했던 궤도 중에 하나가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달과도 있고 태양과도 있는데 이게 뭐죠? 여기 우리가 궤도가 하면 이게 중력이 서로 땡기지 않습니까?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절묘한 지점이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지점에 두면은 에너지 없이 항상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얘는 위성이. 그러니까 보통 위성이 떠 있으려면 뭐 추력을 주든지 아니면 정말 정주기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항상 태양열 충전하면 평생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데 가면 이제 바깥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라그랑주 4에 이 지역에 빨리 이제 우리 인공위성 보내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 탐사나 화성 탐사 아니면 나중에 뒤에 나올 소행성 탐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라그랑주 포인트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위성이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라그랑주 포인트는 첫 번째 여기서 지구를 항상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심우주 달이나 화성 또는 이제 소행성의 탐사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 이제 천문학적 그런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임스 웹 카메라 다 이런 데 라그랑주 포인트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멀리냐 궤도라고 궤도가 여기 보면 그냥 뺑글뺑글 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자전축에 따라서 약간 이런 형태 그 궤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저궤도, 이게 중궤도, 고궤도인데 그러다 보니 극지방에는 인공위성을 두기 힘들어요. 이렇게 멀리냐 궤도.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궤도인데 이런 궤도가 있어요. 이렇게 멀리냐 궤도인데 그래서 이 지역을 돌리면 극지방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극지방. 그래서 이 궤도를 누가 개발했냐? 러시아에서 개발했거든요.
그리고 몰리니아 궤도를 잘 안 쓰는 궤도다 보니 우리가 좀 정보라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 좀 많이 써요, 몰리니아 궤도를. 그래서 국지방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좀 일단은 여기도 종지궤도처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구 3사에도 유력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궤도별로 저궤도는 통신위성이고, 중궤도, 고궤도는 이제 관측위성, 그리고 정지궤도는 항법장치.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신미래 6G, UAM,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우주 탐사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궤도 밖, 이제 지금까지는 궤도에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려서 궤도 밖 우주인데, 첫 번째 달이거든요. 달 탐사가 이제 뭐냐면, 지금 헬륨3가, 지금 이 헬륨3랑 했대. 이게 정말 1g이 석탄 40톤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핵 발전하면 핵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핵 쓰레기가 안 나온대. 왜냐면, 태양 에너지, 태양풍이 보면 우리, 오로라 막아주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근데 달은 안 막아주니까 그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축적되고 있대요. 그래서 달 위에 보면 지금 우리를 치면 청정 에너지죠. 그냥 바로 이제 보내줄 수 있는 헬륨3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빨리 지금 막 이렇게 태양 확보하고 하는 이유도 이제 이런 어디에 많고 어디에 가야 되는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가서 그래핀이라는 또 새로운 또 정말 청정 에너지, 좀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해드려, 이렇게 광물을.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를 찍었더니 이 빨간색 부분이 헬륨3가 많아 보이는 지역이 이렇게. 달 뒷면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참고로. 그렇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헬륨3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달 표본을 계속 수집해와서 이렇게 해오고, 미국 같은 경우 우리한테 나눠주기도 했고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헬륨3, 우라늄, 뭐 망간 이런 우리 지구에 있어서 정말 희귀 광물이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행성인데, 2011년도에 우리 지구를 지나간 소행성이 있었대요. 이 소행성이 광물 덩어리인데, 이것만 만약에 우리 캘 수 있다면 6,100조 원이래, 조그마한 광물 하나가. 그리고 이 소행성에 대한 탐사도 지금 저희가 전 지구적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물의 이름을 보면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행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이 소행성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바뀌었다, 갑자기 금이 많은 줄 알았는데 금이 아니다, 이러면 이름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소행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피스케나 이런 것, 지금 소행성 실제로 가서 탐사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계획에 옮겨져가지고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옮겨지고 있고, 뭐 피시케나 사이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실제로 저희가 미국이나 이런 주요 우주 기업들이 탐사를 하고 있고 탐사를 하고 있는 그거예요. 뭐 113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다.